구룡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2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해 주민 얘기부터 만나보시죠. 나오지 않았었어요. 저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막 일일이 다 하고 다니는데 경찰은 나가라고. 연탄 때다가 불렀다고.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 그거는 잘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불러가지고 하는데 펜스가 있거든요. 펜스를 내가 다 잘라줬어요. 지나가라고. 집이 없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는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기자님, 구룡마을이요. 가건물이라고 하죠. 판잣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다 보니까 불길이 좀 더 빨리 번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요, 3년 전 2023년 1월 20일 그때 당시 오전 6시 27분에 그때도 4지구에서 불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말하자면 딱 3년 뒤에 같은 1월에 같은 4지구에서 이렇게 또 불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약간 가건물처럼 합판으로 이제 집을 지어요. 근데 이제 비 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비닐을 씌우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이걸 떡솜이라고 그래서 보온솜을 예. 또 이제 씌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이 나면 작은 불씨에도 굉장히 이제 불이 커지는 데다가 이 4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이 번지기가 쉽고요. 네. 만약에 불이 났을 때도 그럼 소방차가 얼른 들어가서 진입해서 불을 끄면 좋은데 골목이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사실 헬기를 띄울까 처음부터 이제 고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늘 상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시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안개가 짙었고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갤 때까지 헬기 투입도 지연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다 진화할 때까지는 8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불이 났던 이 4지구에도 이제 35가구 59명이 계셨고 또 5지구에도 39가구 68명, 또 이제 6지구에 91가구 131명 이렇게 해서 165가구 258명이 그래도 예.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대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18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 마을 옆에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다면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소방당국이 잘 진화를 한 덕분에 8시간 만에 완진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소방대응 2단계로 격상을 할 정도로 당국, 대원들도 진화 작업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여기가 좀 길이 협소해가지고 이런 대로처럼 여러 차가 한 대도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소방차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지구에 집들이 비닐하우스 등 합판이 너무 많아서 화재 진압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우리 홍 기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골목이 워낙 좁아가지고 큰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진입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고 특히 오늘 서울 시내에 안개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끼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헬기 투입도 사실 어려웠다고 하고 예. 저기 사실 소방차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차도 일반 차량들도 참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그리고 영상을 몇 가지 뉴스에 나온 걸로 봤을 때 야 이거 진압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 정말 다행히도 8시간 만에 그래도 완전하게 진압이 된 거는 소방당국이 참 노력을 열심히 했던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사건이 터졌을 때 저 근처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제 지인들도 있어서 그 카톡방에서는 지인들도 대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워낙 하늘에 안개뿐만 재가 너무 많이 날리고 이 화재가 어떻게 얼마나 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근처에 어떻게 보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애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좀 피신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화재가 진압이 됐고 일단은 이제 이재민 분들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는 아마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또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차 교수님. 예. 그렇죠. 지금 이재민이 190여 명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의 지금 어디 강남의 호텔에 분산해서 묵겠다 이런 얘기는 들리던데 이주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지금 한겨울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한 이틀은 좀 날이 좀 따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잃은 저 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까지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분들을 보듬어 안는 그런 따뜻한 손길과 함께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 구룡마을이 올해 아마 대대적인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또 이렇게 긴급하게 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이제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인 만큼 좀 관계 당국이 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